굉장히 큰 이슈가 됐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이슈가 되면서 결국 이제 히딩크 감독이 직접 한국 기자들을 불러놓고 인터뷰를 하기까지 했는데 지금 굉장히 좀 양분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그 축구 팬들하고 그 약간 좀 매니아층 내지는 뭐 축구 언론이나 축구인들은 대다수가 이제 지금 상황에서 히딩크 감독이 오는 건 말이 안 된다. 내지는 한 발 나가서 히딩크 감독이 오고 싶어 하지도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반면에 적지 않은 팬들은 히딩크 감독이 저렇게 얘기하는 건 오고 싶어 하는 거다. 와서 한국 축구를 위해 봉사를 하고 싶어 한다. 굉장히 이게 많이 엇갈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관련 글을 썼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뭐 비판을 받긴 했지만 최근에 보면은 그 김병지 해설위원도 뭐라고 했죠? 한마디 경쟁이 뭐라고 했어요? 23세 감독을 하셨으면 좋겠다. 정말 한국 축구를 돕고 싶다면 지금 감독이 버젓이 있는 대표팀 감독이 아니라 23세 감독으로 와서도 뭐 하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또 엄청난 폭격을 받고 있고 아무튼 그런 상황이에요. 아직까지도 히딩크 감독 이슈가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 히딩크 감독은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어떤 형태로든 돕겠다. 하지만 내년 월드컵 때는 내가 지금 폭스TV 뭐 해설을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뭐 감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한국은 내 제2의 고향이기 때문에 도울 마음이 있다.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를 대부분의 일반 팬들은 자기를 부르라는 얘기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축구인들이나 이런 축구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안 온다는 얘기다 저거는. 오고 싶으면 오겠다고 콕 찍어서 얘기하겠지.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뭐 그런 히딩크 감독의 진심을 우리가 뭐 아까 뭐 궁예도 아니고 우리가 넘겨줄 수는 없으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히딩크 감독이 오는 거에 대해서 혹시 견해가 있습니까? 저는 이 말이 흘러나온 시기도 그렇고 또 다른 이 쪽에서 먼저 흘러나왔잖아요. 이게 무슨 재단의 약간 대변인격이 그런 것부터 좀 타이밍이 좀 안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제 히 감독이 정말로 오신다면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이 타이밍에. 근데 이게 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또 언론에서 먼저 이제 이슈화 됐고 그 뒤에 이제 히딩크 감독이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뭐 서영욱 해설위원님 그 말처럼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뭔가 진짜 온다 그러든지 온다 그러면 온다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안 온다 그러면 지금 시기가 아니니 뭐 이런 식으로 정확히 이제 콕 집어서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좀 갈라져 갖고 이제 의견들이 나오는데 만약에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할게요. 이 히딩크 감독님이 오신다고 하면 받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신태용 감독님이 못한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신태용 감독도 굉장히 좋은 분이시고 그다음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히딩크는 성적을 내봤던 확률적으로 봤을 때 내봤던 사람이라는 거죠. 훨씬 히딩크 감독의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죠. 내봤던 사람이고 해봤던 사람이고 신태용 감독님은 뭐 이제 9개월이라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준비하겠지만 또 이렇게 선수들을 미리미리 모여갖고 할 수 있는 시간도 별로 없어요. 그렇죠. 솔직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경험적으로도 히딩크 감독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거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한국 축구가 대표팀으로서 인해서도 그렇지만 K리그가 많이 죽었어요. 맞아요. 근데 히딩크 감독님이 만약 컴백을 하시면 살 수 있어요. 흥행에 도움이 분명히 저는 그거로라도 굉장히 한국 축구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넓게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전체적인 한국 축구를 위해서는 히딩크 감독이 온다고만 하면 대한축구협회든 받아야 되지 않을까 카드다. 근데 히딩크 감독이 본인의 의사를 확실히 밝힌다면 당연히 모셔와야 된다라는 게 이천수 해설위원의 견해고. 그게 신태용 감독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렇죠, 맞아요. 뭐 한국 축구 전체적인 위상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다시 이 축구 팬들이 운동장을 찾게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히 감독의 카드는 중요하다. 근데 뭐 히딩크 감독 자체가 뭐 놀라운 성적을 많이 냈고 명감독인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지금 히딩크 감독이 이제 물리적인 연세도 이제 이른을 넘기셨잖아요. 필드에서 예전처럼 이렇게 선수들이랑 훈련하기에도 솔직히 버겁다는 얘기를 본인이 하신 적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오신다면 고문 정도가 맞지 않을까요? 고문? 그러니까 뭐 기술 고문이다 뭐 이런. 저도 히딩크 감독 이번에 만약에 공개 인터뷰 때 명확하게 그러니까요. 나를 부르면 나는 갈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셨으면
정말 논란이 없어졌을 것 같아. 아니면 차라리 감독은 지금 무리다. 신태 감독이 있으니까 내가 뭐 자문력. 근데 되게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히딩크 감독이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한 사람이 원래 아니잖아. 원래 찝어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는 거예요. 논란이 되고 이 두 군데를 갈라져 갖고 온다 그러는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원래 이 감독님은 얘기하거든요. 성격 자체가 약간 여우세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 얘기해야 되겠다고 딱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애매하게 얘기한 부분 때문에 솔직히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신태용 감독도 굉장히 솔직히 하는 얘기로 짜증 나는 거고 감독의 위상이 완전 지금 흔들리고 그런 있고. 상황이어서 저도 아까 초반에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히 감독이 진짜로 온다고 얘기를 하면 그래 모시고 와야 되는 게 맞다. 그걸 안 온다면은 빨리 이상하게 얘기하면 안 되지. 빨리 신태용 감독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런 면 때문에 좀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닌가? 신태용 감독이 얼마 전에 뉴스룸에 출연하셔가지고 귀국 직후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손석희 앵커가 질문을 했는데 대한축구협회에서 그런 결정을 할 거라고 믿지 않는다. 나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감독님 본인은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 그냥 저는 제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저도 맞는 거라는 생각이 계약을 존중하는 게 일단 원칙적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 협회에서도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 슈틸리케 감독이 경질이 됐을 때 히딩크 감독이 감독을 맡겠다는 의사를 전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또 그러니까 그 시기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카톡도 공개되고 하여튼 뭐 별 난리가 났는데 협회 쪽에서는 그게 제안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히딩크 감독 대변인 쪽에서는 분명히 그게 의사를 전달하는 거라고 했는데 근데 전달했다는 내용 자체가 그 대변인분이 저 통화를 했는데 그 노재호 사장하고 지금은 히딩크 감독님이 컴패드컵 중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갈 수 없는 상황이고 첫째, 둘째로 아직 본선을 못 나갔지 않느냐. 본선을 나갈지 못 나갈지 모르는 팀을 어떻게 맡으시냐. 나가게 되면 맡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김호건 위원장한테 보낸 카톡 내용도 보면 일단 2경기만 할 임시 감독을 하고 본선에 가면 히딩크 감독이 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협회 입장에서는 그거를 감독을 맡겠다는 의사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도 좀 맞는 것 같아요. 당연한 거죠. 그 두 경기 할 감독이라는 감독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그렇죠. 그거는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히딩크 감독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그 사람의 이걸 아는데 과연 그렇게 쪼잔하게 얘기했을까? 2경기 이거 통과하면 맞겠다 이렇게 얘기했을까? 내가 볼 때 그런 느낌 아니겠어요? 솔직히 이 친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친분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 이런 뭐를 공식 석상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이런 데서 한국 축구 어려운데 뭐 감독님 그럼 좀 봉사해야 될 걸 좀 맡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뭐 이거예요.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그 이어진 공개 기자회견에서의 느낌도 애매하게 답을 했던 거는 결국 지금 이천수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과정에서 나온 얘기였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진짜 그런 정말로 뭐 대한축구협회에서 누가 오더를 받아갖고 히딩크 감독을 만나러 가고 지금 어려우니까 좀 오십시오.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좀 모임 자리나 뭐 이렇게 하는 자리에서 한국 축구 어려운데 한국 축구 얘기 좀 하다가 그럼 감독님이 좀 오셔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한국 축구 봉사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사담이 뭔가 공개적인 자리로 나온 거구나. 그러니까 이건데 히딩크 감독이 또 여기 애매하게 한 거. 뭐 나는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 하면 언제든지 이런 얘기가 지금 완전히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마지막 많은 분들이 히딩크 감독이 다시 와서 2002년에 그런 기억을 되살리고 싶기 때문에 그런 약간 작은 빌미에도 많이 흥분하고 그렇죠. 불러와라 이렇게 나오는 거지만 정식 제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히딩크 감독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본인이 밝혔는데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제는 신태용 감독님을 믿고 가야 돼요. 근데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당연히 진짜 맡고 싶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다. 왜냐면 히딩크 감독이 여기 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알지. 내가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다는 거 자기가 알 텐데. 바로 회장님한테 전화하겠죠. 그렇잖아요. 바로 전화하면 되고 아니면 이용수 위원장이 그 당시에 기술위원장이었는데 2박 3일 닥터리 노재호 사장 거치지 않고 전화하면 이용수 위원장 영어 잘하시는데 아니 그래서 제가 그걸 찾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걸 찾은 거예요. 이용수 위원장이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용수 위원장이 히딩크를 하려고 했다. 근데 접촉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김호곤 그 위원장이 뭉갠 거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들어서 제가 찾다 보니까 전혀 생각이 없었대요. 이용수 위원장은. 왜냐하면
물러나시는 날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되자 오히려 한국 감독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용수 위원장이 그러니까 제안이 오지 않았고 이용수 위원장한테는 뭐 김홍원 위원장 어쨌든 간에 거짓말을 한 게 됐지만 저는 그런 거 봤을 때 이분이 진짜 오고자 했으면 이용수 위원장한테 연락하면 되잖아요. 아니 연락할 방법은 많죠. 뭘 대한축구협회에 전화하면 되지 뭘. 그냥 사랑과 관심이 그리웠던 거 아닌가요? 나 히딩크인데. 그치 나 히딩크인데. 아니 진짜로 옆에 있는 비서한테 전화해 빨리 해서 히딩크인데 지금 어려우니까 내가 감독을 할게. 나 좀 뭐 이럴 수 있는 그게 창피해서 그런가? 저는 그래서 그 상황이 되게 아파요. 그러니까 전 진심이 이런 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상황을 만들어 놓고서 그걸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상황 성립 자체를 가지고 싸우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토론이나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과정에서 이게 중간이 없이 너무 대중의 여론과 이 또 반대쪽의 의견이 너무 엇갈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네, 아직도 그렇고 이게 금방 해소가 안 될 거고 내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히딩크 감독이 사실 오면은 빨리 왔으면 좋겠고 아니면 많은데 이게 신태용 감독이 중간에서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감독으로 계속 이게 가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협회가 거대하게 무능한 거예요. 제가 봤으면 진짜 그런 사석에서 나온 거 우리가 봐도 그렇게 애초에 최초 보도가 나왔을 때 내 생각에는 선제적으로 히딩크랑 접촉을 하면 돼. 접촉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비선으로도 접촉을 해서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 그럼 조율을 하면 되잖아. 조율을 해서 그렇게 인터뷰를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달라. 아니면은 우리도 어느 정도 알고 있겠다 하면 되는데 그냥 둔 거예요. 시기적으로 애매했던 게 본선 진지를 확정하고 귀국하는 날 기사가 났잖아. 아니 근데 귀국하고서도 그러니까 거기에다 반응을 너무 천진난만하게 한 거지. 기분 나쁘다. 아니 김호금 위원장도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공항에서 났어요. 화를 내시기 전에 카톡이라도 봤으면 되잖아. 아니 그리고 확인을 해야 되냐. 아무리 위원장이라도 공식적인 언사를 하시기 전에 확인해야 돼. 진짜 접속 안 하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게 누군가는 검사를 거쳐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짓말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 히딩크 감독 그 인터뷰한 날 협회 비리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 물론 시점은 2011년부터 12년 사이지만 너무 절묘하잖아요. 명예가 없다니까. 대한축구협회가 명예가 없는데 그렇죠. 싸워서 이길 수도 없으면 열심히 노력이라도 해야지. 근데 노력도 안 하고 어떻게 되겠지. 되게 짜치는 법인카드 그런 게 갑자기 나와버리는 바람에. 그게 뭐예요 그게 진짜. 근데 협회가 그 운동하고 굉장히 이번 사태에도 대처를 잘못했고 대표팀 운영도 잘못한 것도 사실 다 맞는데 어쨌든 그런 걸 다 떠나서 이 히딩크 이슈가 빨리 정리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불씨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음 주에 기술위원회 열린다고 기사가 나면서 이때 히딩크가 거론된다는 식으로 제목이 또 기사가 나왔어요. 댓글에 활용 방법. 빨리 신태용 물러나고 히딩크 데려와라. 이런 식으로 또 여론이 가니까. 김정은 아나운서 말씀처럼 고문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와서 이렇게 좀 좋은 아니 어차피 안 할 거면. 그쵸. 많이 외로우면은 축구 팬들의 사랑 많이 받으면서. 어차피 인터뷰로 한다고 안 하실 거면 전 히딩크 감독 좋아하잖아요. 근데도 그런 애매모호한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그러면 이 감독님도 명예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일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잘해줘야지. 정말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왜 논란의 중심이 왜 되냐고. 그 아까 기자님처럼 그 협회는 전화를 하면 되고. 야, 근데 듣다 보니까 CEO 마인드가 있네요. CEO 마인드가 있어요. 마하나가 CEO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괜히 뭐 가게하는 게 아니고. CEO 마인드가 이제 딱 이게 정리하는 게. 그러면은 깔끔하게 축구 팬들 너무 고마운 거죠. 왜냐면 지금 축구 팬들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이제 축구를 생각해 주시고 다시 이런 걸로 인해서 축구를 관심 있어 하시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팬들한테 실망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한다 안 한다. 그 히딩크도 전화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빨리 한다 안 한다를 정해놓고 이쪽으로 감독으로 이제 선임이 되는 사람한테는 신태용 감독 안 한다면 신태용 감독한테 적극적으로 정말 푸시를 해갖고 정말 신태용 감독님도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분도 풀어주고 자존감도 정확히 대표팀 이끌어가게끔 후원 지원을 엄청 사격을 해줘야 되는 거고 만약에 히딩크가 했는데 온다 그래. 그러면 모셔와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히딩크 감독한테 좀 하면 안 돼요? 친분 있지 않아요? 저 천수예요. 영어가 안 돼요. 여기다 이렇게 통역 붙여가지고. 저는 전화를요, 진짜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 천수예요. 좋아했잖아요. 히딩크 감독이 좋아했잖아요. 감독님, 생각이 뭐으세요?
오랜만에 한번 통화 한번 해봐요. 돈도 많이 버셨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 근데 감독님 좋아하니까 저는 할 수 있잖아요. 태국 식당을 한번 모셔요. 그래볼까요? 한번 모셔가지고. 거기서 회담을 하면 되겠네. 모셔가지고. 내가 나와서 거기서 감독님, 저 중립지대로 와라.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식사 대접하면서. 회담 장소가 정해졌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어차피 1년에 한두 번씩은 뭐, 자선 활동하는 것 때문에라도 들어오시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희 감독을 해서라도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고요. 솔직히. 왜냐면 무슨 이거가 작은 사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카톡이나 보내갖고 이런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솔직한 카톡 얘기로. 보냈다고 그거를 카톡이 제안했다라고. 뭡니까 지금 갑자기. 제가 듣다 보니까 그 누구보다도 희 감독님을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카카오톡만 뜬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내 사장인데. 그러면 안 되고 진짜로 정확히 해서 절차를 가져야 그 감독님도 명예가 끝까지 유지가 되는 거고, 지금 이렇게 논란 속에서 했다가, 그러면은, 신태용 감독 쪽에, 지금 감독을 시켰는데, 감독 시켰는데 니네가 무슨, 지금 히딩크가 왜 갑자기 온다는 거야? 이랬던 사람들은, 히딩크 감독이 정확히 애매모호하게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히딩크 안 왔어. 그 사람들 히딩크, 저거 봐. 그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모양새가 안 나는 거야. 히딩크라는 이름이 지금 몇 번 나온 거예요, 저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 사람을 그렇게까지 해서 쓰면 안 되고, 정확히 정말 오파에, 제 칼럼에도 있잖아요. 한국 감독도 모셔와야 되고, 이제는 모셔와서 지원해줘갖고 이 사람이 정말 미안해서 그만둘 수 있게끔. 이렇게 자진 사퇴가 아니고 미안해서 사퇴할 때는 그 정도로 해줘야지, 한국 감독은 아무나 막 데리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신태용 감독한테도 힘을 좀 실어줘요. 당연한 거죠. 내가 신태용 감독이면 지금 되게 여러 가지 짜증도 나지만 무서울 것 같아. 사람들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대표팀 감독이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그게 진짜 그 무능한 게, 어느 하나도 만족스러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말을 한 사람, 히딩크 감독 좋죠. 히딩크 감독도 사실 얻은 게 없잖아 지금. 그 보도 보고 기분 나빴을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도 정리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 축구를 감독을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 수준의 진흙탕으로 떨어졌다는 건 누군가 되게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완전히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 언론은 버젓 받아서 쓸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근데 중간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우리 내용에서 다 나왔잖아요. 협회가 전화 안 한 거, 진짜 전화 안 한 거나 딜 안 해본 거는 진짜 잘못한 거고, 그게 여기까지 왔고, 중간에서 움직인 그 히딩크 재단 그 사장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공식적으로 히딩크 감독을 데리고 올 정도면은 오파를 하든지 아니면 정말 문서를 왔다 갔다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카톡이 뭐냐고요 지금. 그냥 한번 만나시죠. 뭐 이런 식으로라도 했어야 되는데. 만나셔서 두 경기 맡기시고. 물론 전화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전화를 했다. 카톡을 보내고 전화를 했고 그 다음날 다시 정중한 카톡을 보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한번 월드컵을 그 전 월드컵 한번 보자고요. 명보 형이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존경하는 선배지만 갑자기 맡아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신태용 감독님한테도 굉장히 부담되는 자리예요. 이거는 준비한 기간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슈티키 감독은 그 전에 정리 안 했으니까 그 사람은 하고 갔잖아요. 외국 사람은 가면 끝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타격이 입잖아요. 명보 형의 그걸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진짜로 사실이었다면 히딩 감독님 모셔오고 그 밑에 신태용 감독을 했다가 이 월드컵이 끝난 뒤에 신태용 감독님한테도 4년의 기회를 줘야 되는 게 맞는 거라는 거죠, 저는. 그러면 부담도 안 되고, 그 훨씬 더 준비하는 과정이 있는 거고. 구상도 한번 길게 해볼 수 있고. 그럼요. 이거는 국내 감독이 히딩크 밑에 있다가 그 감독이 히딩크도 직접 안 뛰어도 머릿속에 축구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는 있는 자리니까 그걸 신태용 감독은 옆에서 수석 코치로서 보좌를 한 뒤에 그 뒤에 신태용 감독한테 4년의 기회를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저는. 근데 그게 저는 이천수 해설위원을 굉장히 이슈메이커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이 깊고 있대는 굉장히 축구에 대한 사랑과 전략적인 생각과 축구협회에 가셔야 되겠네.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갈 수는 있어요.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신태용 감독님이 지금 기분 되게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엄청 진짜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럼 저 같으면 안 한다 그랬을 것 같아요. 기분이 이렇게 안 좋고 그러면서 무슨 감독 그러면 좀만 못하면 2배로 욕먹고요. 잘해도 뭐 이런단 말이야. 게다가 어쨌든 본선을 진출시키고 왔는데.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그날 일이 벌어지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은 지금 히딩 감독이 오면 진짜로 솔직히 신태용 감독님도 옆에서 수석으로 보자는 게 더 편할 수는 있어.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그걸 배운 거를
그쵸. 그러니까 다음 월드컵 때 써먹는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이미 감독 계약을 한 상황에서 만약에 히딩크 감독이 오시고 수석코치 내려가는 거는 강등이기 때문에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이천수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 뒤에 어떤 약속을 해준다면 훨씬 좋은 기회가 감독이 애매한 감독이 아니잖아요. 히딩크잖아요. 히딩크 우리나라 지금 지도자 측 히딩크 위에 있는 사람 저는 없다고 봐요. 이미지도 그렇고 모든 게. 그럼 그 사람 밑에 깔린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음 월드컵을 위해서 준비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되게 설득력 있다. 근데 단 하나 제가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단 하나 걸린 게 그거예요. 저는 아까 그 홍명보 감독도 그렇고 그럼 왜 했을까? 왜냐면 두 번의 기회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월드컵 감독은. 그리고 신태용 감독도 우리가 4년은 약속하지만 했어요. 근데 바로 아시안컵이잖아요. 네, 성적이 안 좋으면 성적이 안 좋으면 그게 보장받을 수 없다는 거를 감독들은 누구나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누더기가 돼서 월드컵 본선을 하는 것보다는 아니죠. 그거는 이제 그 논리적인 거고 인간적으로 뵀을 때는 약속이 안 되잖아요. 어느 누구도 4년을 약속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신태용 감독님이 나이도 젊으시고 그다음에 야망도 있으시고 히딩크 감독 밑에서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왜 그런 감독이 이제 히딩크도 좀 있으면 지도자를 그만둘 거 아니에요. 나이가 있으니까. 지금도 사실상 은퇴 상태죠. 근데 그만둘 때 그 안에서 히딩크에 대한 리더십이나 그 사람이 선수 관리하는 모습 이런 거를 진짜 잘하거든요. 그런 걸 직접적으로 보면 엄청난 굉장한 그 야망 있는 지도자한테는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신태용 감독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뭐 초보 감독도 아니고 K리그에서 우승도 해봤고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트로피도 들어올렸던 나름 그런 감독인데 내가 뭐 이렇게 근데 하지만 어떤 커리어를 돼도 사실 히딩크 앞에서 그런데 될 건 아니긴 하지. 들었을 때 수긍이 될까 싶은 게 저는 근데 저는 저는 또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신태용 감독님이 지금 맡았던 23세 올림픽 또 갑작스럽게 맡았던 게 되게 많아요. 네, 본인이 오래 맡을 기회가 대표팀을 하면서 뭐 수석 코치로 있다가 나가서 맡고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준비할 자기 팀이라고 할 만한 팀 만들 준비할 기회가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성적적인 것도 100% 만족할 수 있는 성적이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럼 지금 월드컵 대표팀도 똑같아요. 그런 식의 뭐 하니까 약간 이 사람이 하다가 난자리에 들어가는 경우가 지금 요번 들어가면 세 번째 맞죠? 기술 자문 역할을 사용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어제 이용수 부회장 등이 프랑스 칸에 체류 중인 히딩크 감독을 직접 만나 기술 자문을 비롯해 축구대표팀을 도울 수 있는 역할을 정중히 부탁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협회는 히딩크 감독이 러시아 월드컵 기간에 맡기로 한 일이 있어서 한국 축구대표팀의 공식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며 비공식적으로 돕겠다는 답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본 위원장한테 보낸 카톡 내용도 보면 일단 2경기만 할 임시 감독을 하고 본선에 가면 히딩크 감독이 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협회 입장에서는 그거를 감독을 맡겠다는 의사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도 좀 맞는 것 같아요. 당연한 거죠. 그 두 경기 할 감독이라는 감독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그렇죠. 그거는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히딩크 감독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그 사람의 이걸 아는데 과연 그렇게 쪼잔하게 얘기했을까? 2경기 이거 통과하면 맞겠다 이렇게 얘기했을까? 내가 볼 때 그런 느낌 아니겠어요, 솔직히. 이 친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친분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 이런 뭐를 공식 석상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이런 데서 한국 축구 어려운데 뭐 감독님 그럼 좀 봉사해야 될 거를 좀 맡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뭐 이거예요. 이런 느낌인 거야. 그 이어진 공개 기자회견에서의 느낌도 애매하게 답을 했던 거는 결국 지금 이천수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과정에서 나온 얘기였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진짜 그런 정말로 뭐 대한축구협회에서 누가 오더를 받아갖고 히딩크 감독을 만나러 가고 지금 어려우니까 좀 오십시오.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좀 모임 자리나 뭐 이렇게 하는 자리에서 한국 축구 어려운데 한국 축구 얘기 좀 하다가 그럼 감독님이 좀 오셔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한국 축구 봉사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사담이 뭔가 공개적인 자리로 나온 거구나. 이건데 히딩크 감독이 또 여기 애매하게 한 거야. 뭐 나는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 하면 언제든지 이런 얘기가 지금 완전히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마지막에 많은 분들이 히딩크 감독이 다시 와서 2002년에 그런 기억을 되살리고 싶기 때문에 그런 약간 작은 빌미에도 많이 흥분하고 그렇죠. 불러와라 이렇게 나오는 거지만 정식 제안은 굉장히 큰 이슈가 됐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이슈가 되면서 결국 이제 히딩크 감독이 직접
한국 기자들을 불러놓고 인터뷰를 하기까지 했는데 지금 굉장히 좀 양분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그 축구 팬들하고 그 약간 좀 매니아층 내지는 뭐 축구 언론이나 축구인들은 대다수가 이제 지금 상황에서 히딩크 감독이 오는 건 말이 안 된다. 내지는 한 발 나가서 히딩크 감독이 오고 싶어 하지도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반면에 적지 않은 팬들은 히딩크 감독이 저렇게 얘기하는 건 오고 싶어 하는 거다. 와서 한국 축구를 위해 봉사를 하고 싶어 한다. 굉장히 이게 많이 엇갈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관련 글을 썼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뭐 비판을 받긴 했지만 최근에 보면은 그 김병지 해설위원도 뭐라고 했죠? 한마디 경쟁이 뭐라고 했어요? 23세 감독을 하셨으면 좋겠다. 정말 한국 그런 축구를 돕고 싶다면 지금 감독이 버젓이 있는 대표팀 감독이 아니라 23세 감독으로 와서도 뭐 하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또 엄청난 폭격을 받고 있고 아무튼 그런 상황이에요. 아직까지도 히딩크 감독 이슈가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 히딩크 감독은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어떤 형태로든 돕겠다. 하지만 내년 월드컵 때는 내가 지금 폭스TV 뭐 해설을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뭐 감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한국은 내 제2의 고향이기 때문에 도울 마음이 있다.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를 대부분의 일반 팬들은 자기를 부르라는 얘기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축구인들이나 이런 축구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안 온다는 얘기다 저거는. 오고 싶으면 오겠다고 콕 찍어서 얘기하겠지.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뭐 그런 히딩크 감독의 진심을 우리가 뭐 아까 뭐 궁예도 아니고 우리가 넘겨줄 수는 없으니까 지금 그걸 하시면 살 수 있어요. 흥행에 도움이 분명히 흥행이 됩니다. 네. 저는 그거로라도 굉장히 한국 축구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넓게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전체적인 한국 축구를 위해서는 히딩크 감독이 온다고만 하면 대한축구협회든 받아야 되지 마다할 이유가 없다. 카드다. 그러니까 히딩크 감독이 본인의 의사를 확실히 밝힌다면 당연히 모셔와야 된다라는 그렇죠. 게 이천수 해설위원의 견해고. 그게 신태용 감독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렇죠, 맞아요. 뭐 한국 축구 전체적인 위상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네. 다시 이 축구 팬들이 운동장을 찾게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히 감독의 카드는 중요하다. 근데 뭐 히딩크 감독 자체가 뭐 놀라운 성적을 많이 냈고 명감독인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지금 히딩크 감독이 이제 물리적인 연세도 이제 이른을 넘기셨잖아요. 필드에서 예전처럼 이렇게 선수들이랑 훈련하기에도 솔직히 버겁다는 얘기를 본인이 하신 적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오신다면 고문 정도가 맞지 않을까요? 고문? 그러니까 뭐 근데 기술 그러니까 고문이다 뭐 이런. 저도 히딩크 감독 이번에 만약에 공개 인터뷰 때 명확하게 그러니까요. 나를 부르면 나는 갈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셨으면 정말 논란이 없어졌을 것 같아요. 아니면 차라리 감독은 지금 무리다. 히딩크 감독이 있으니까 내가 뭐 자문형. 근데 되게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히딩크 감독이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한 사람이 원래 아니잖아. 원래 찝어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는 거예요. 논란이 되고 이 두 군데를 갈라져 갖고 온다 그러는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원래 이 감독님은 얘기하거든요. 성격 자체가 약간 여우세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 얘기해야 되겠다고 딱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애매하게 얘기한 부분 때문에 솔직히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신태용 감독도 굉장히 솔직히 하는 얘기로 짜증 나는 거고 감독의 위상이 완전 지금 흔들리고 그런 상황이어서 저도 아까 초반에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히 감독이 진짜로 온다고 얘기를 하면 네. 그래 모시고 와야 되는 게 맞다. 그걸 안 온다면은 빨리 이상하게 얘기하면 안 되지. 빨리 신태용 감독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런 면 때문에 좀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닌가? 신태용 감독이 얼마 전에 뉴스룸에 출연하셔가지고 귀국 직후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손석희 앵커가 질문을 했는데 네. 대한축구협회에서 그런 결정을 할 거라고 믿지 않는다. 나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감독님 본인은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 그냥 저는 제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저도 맞는 거라는 생각이 계약을 존중하는 게 일단 원칙적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협회에서도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 슈틸리케 감독이 경질이 됐을 때 히딩크 감독이 감독을 맡겠다는 의사를 전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또 그러니까 그 시기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카톡도 공개되고 하여튼 뭐 별 난리가 났는데 협회 쪽에서는 그게 제안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히딩크 감독 대변인 쪽에서는
분명히 그게 의사를 전달하는 거라고 했는데, 근데 전달했다는 내용 자체가 그 대변인분이 저 통화를 했는데 그 노재호 사장하고 지금은 히딩크 감독님이 컨패드컵 중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갈 수 없는 상황이고, 첫째. 둘째로 아직 본선을 못 나갔지 않느냐. 본선을 나갈지 못 나갈지 모르는 팀을 어떻게 맡으시냐. 나가게 되면 맡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상황에서 히딩크 감독이 오는 거에 대해서 혹시 견해가 있습니까? 저는 이 말이 흘러나온 시기도 그렇고 또 다른 이 쪽에서 먼저 흘러나왔잖아요. 이게 무슨 재단의 약간 대변인 격이나 그런 것부터 좀 타이밍이 좀 안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제 히 감독이 정말로 오신다면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이 타이밍에. 근데 이게 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또 언론에서 먼저 이제 이슈화 됐고, 그 뒤에 이제 히딩크 감독이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뭐 서영호 해설위원님 그 말처럼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뭔가 진짜 온다 그러든지, 온다 그러면 온다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안 온다 그러면 지금 시기가 아니니 뭐 이런 식으로 정확히 이제 콕 집어서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좀 갈라져 갖고 이제 의견들이 나오는데, 만약에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할게요. 이 히딩크 감독님이 오신다고 하면 받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신태용 감독님이 못한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신태용 감독도 굉장히 좋은 분이시고 그다음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히딩크는 성적을 내봤던, 확률적으로 봤을 때 내봤던 사람이라는 거죠. 훨씬 히딩크 감독의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죠. 내봤던 사람이고 해봤던 사람이고, 신태용 감독님은 뭐 이제 9개월이라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준비하겠지만 또 그 선수들을 미리미리 모여갖고 할 수 있는 시간도 별로 없어요. 그렇죠. 솔직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경험적으로도 히딩크 감독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거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한국 축구가 대표팀으로서 인해서도 그렇지만 K리그가 많이 죽었어요. 맞아요. 근데 히딩크 감독님이 만약에 컴백